네, 2차시 삼국시대의 복식과 장신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식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기능은 삼국시대를 통하여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복식과 장신구는 단순히 기능적 의미만이 아니라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문화 교류 및 일상복과 예복, 유행 등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삼국시대 각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스키타익의 복식 문화 바탕 위에 중국 문화의 영향이 혼합되어 백제, 신라, 가야 등의 여러 국가들과 상호작 연관하여 독특한 복식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복식의 기본 구조를 이루었으며 후대의 복식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백제는 유리한 자연환경과 지배층이 북방 유이민을 모체로 한 단일체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점 때문에 일찍부터 정치, 문화적 선진성을 과시하였고 4세기 중엽에는 일본, 중국, 랴오시 지방, 산둥반도 등지와 연결되는 고대의 해외 상업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특히 일본 고대 문화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신라는 지리적 위치로 가장 뒤늦게 시작된 국가였지만 고구려, 백제, 양국의 문화적 자극과 가야 문화와의 혼합으로 더욱 찬란한 복식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삼국시대의 복식과 장신구는 현존하는 벽화와 유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벽화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신라의 복식과 장신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백제와 신라는 자료가 귀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중국 사서에 의하면 고구려와 같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신라에 대한 중국 문헌을 보면 고구려와 같다 또는 비슷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삼국시대의 각 나라의 복식과 장신구는 서로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구려 고분벽화 속 남성들은 대부분 상투를 틀고 있는데 지체가 높거나 예를 갖출 때는 상투를 틀고 그 위에 관모를 씁니다. 그 외에 무사나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일정한 형식 없이 자유로이 상투를 틀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소년들은 대부분 여자아이와 마찬가지로 머리를 뒤로 묶거나 따 느렸습니다. 삼국시대 여성들은 결혼한 여성은 머리카락을 하나로 혹은 둘로 나누어 머리를 위로 둘렀고 미혼 여성이나 여자아이는 머리를 내리거나 머리를 따 뒤로 들이었습니다. 상류층 여인들은 비녀나 장신구로 머리를 꽂았는데요. 안악, 사모분, 묘주 부인과 시종들에서 기혼 여성은 머리카락을 정수리에 묶어 높이 치켜 세우는 형태의 고개 위에 가채를 이용한 얹은 머리를 장식하였습니다. 삼국시대의 쓰개의 착용 목적은 머리 보호 및 실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 외에 의례에 따라 격식을 갖추기 위한 것과 장식적인 것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신분에 따라 명칭과 재료가 다르게 쓰였는데요. 삼국시대의 쓰개는 머리를 감싸는 건, 상투와 정수리를 덮는 모, 차양이 있는 립, 예의와 건의를 나타내는 관이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쓰였던 쓰개 중 하나인 건은 남녀가 모두 일상적으로 사용되었거나 흰색이나 검은색 천을 머리 위에 감싸 뒤에서 묶는 형태입니다. 절풍은 건이 조금 더 형태를 갖춘 남성들의 쓰개입니다. 절풍은 옷감으로 만든 건에 비해 형태가 고정적이며 좀 더 격식을 갖춘 옷차림에 착용하였습니다. 소골은 비단으로 만든 절풍을 소골이라 하였으며 관리계급 이상의 남성이 착용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절풍이나 소골의 새 깃털을 관의 옆면 혹은 양옆에 꽂은 것을 조우관이라고 합니다. 특히 꼬리털을 한 움큼 꽂은 것을 조미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관리계급 이상의 남성이 수렴을 하거나 멀리 다른 나라에 사절로 갔을 때 착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죽은 자의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는 새의 역할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자는 고유의 기본형이 꽃갈 모양이지만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여 삼국시대에는 금관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삼국시대 관모 착용에 관하여 구당서에 왕은 대수 자포를 입고
조락안에 금화를 장식한다 라고 하였고, 북사에는 귀자에 가는 소골이라 하고 자생라를 쓰며 금은으로 장식한다라 하여 금과 은을 귀한 장식으로 여겼으며, 신분에 따른 관모 장식에 차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관은 금으로 만든 관모를 말하며 주로 신라 지역에서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색이 있는 비단으로 만든 라간에 금화나 은화 장식판을 부착하거나 조우의 형상을 금속으로 만들어 꽂았습니다. 점차 금속의 대륜에 입화식 영락으로 장식한 화려한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것은 고구려의 금동관과 관장식의 하나로 추정되는 것으로 중앙과 하부가 일부 떨어졌습니다. 금동판을 산자 모양으로 오린 후 구멍을 내어 장식했는데요. 내부는 하트를 거꾸로 한 모양의 구멍을 내면서 내부에 쇄골이입 무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 쇄골이입 무늬에는 한 쌍의 목구멍이 상하로 뚫려 있는데 금실로 둥근 금동판을 매달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왼쪽의 고구려 깃털 모양 금동관의 장식 모티브와 유사합니다. 이와 유사한 장식품이 북연의 풍소불묘에서도 발견되어 고구려 문물 교류의 일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는 1971년 백제 25대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처음 발굴되었습니다. 무령왕 금제 관식은 왕의 머리 부분에서 거의 포개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왕의 관꾸미개는 얇은 금판에 인당초 무늬와 불꽃 무늬를 기본으로 하여 맞새김하였습니다. 인당초 무늬는 전체적으로 중앙으로 모아지며 올라가고 타오르는 불꽃의 모양을 이룹니다. 관꾸미개의 전면에는 둥근 모양의 작은 달개가 금실에 매달려 있어 장식성이 강하고 화려합니다. 왕비의 관꾸미개 역시 인당초 무늬와 불꽃 무늬 장식을 맞새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것에 비해 도식화되었으며 좌우 대칭 구도로 되어 있는 점, 둥근 달개가 매달려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관꾸미개 중앙에는 7장의 연꽃잎으로 장식된 대자 위에 활짝 핀 꽃을 꽂은 화병이 있으며 그 주위에 인당초 무늬와 불꽃 무늬 장식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왕은 검은 비단관에 금꽃을 장식하고 육품 나솔 이상의 관리들은 은꽃을 장식하였습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관꾸미개는 문헌 기록이나 출토 위치 등으로 미루어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모에 꽂았던 장식품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잠깐 백제의 무령왕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령왕릉은 백제 제25대 왕 무령왕의 무덤이며 삼국시대 왕릉 가운데 유일하게 무덤의 주인이 밝혀진 무덤이기도 합니다. 공주 송산리 고분 중 하나인 무령왕릉은 1971년 7월 송산리 6호분에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어 발견 직후 긴급 발급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주시 금성동에 위치한 송산리 고분은 백제 왕들의 무덤으로 20여 기 이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현재 7기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령왕릉과 송산리 6호분은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으로 아치형의 천장을 한 무덤방과 무덤기를 갖춘 구조입니다. 무덤 내부에서는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을 비롯하여 금과 은으로 만든 다양한 장신구, 금동신발, 청동거울, 중국제 도자기 4,600여 점에 이르는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중 17점이 국보로 지정될 정도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뛰어납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는 중국 남조와 관련된 것, 신라, 외와의 교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것도 있어 백제 문화의 개방성과 국제성을 잘 보여줍니다. 삼국시대의 고고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무령왕릉은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은제 관꾸미개는 은판을 꽃 모양으로 오려 만든 것으로 부여에서 주로 백제식, 돌식 굴박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품 나술 이상의 관리들은 은꽃으로 장식한다라는 삼국사기의 백제 본기의 기록과도 일치하는데요. 주로 관리들의 관모에 착장되었던 꾸미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제 관꾸미개의 형태는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는데 주로 좌우 대칭이고 얇은 은판을 길게 오려 줄기를 만들고 좌우 격가지의 꽃봉오리를 오려 만들었는데 가운데는 조금 접어 V자 모양을 이룹니다. 줄기 양옆에 달린 가지는 1단과 2단이 있습니다. 부여 능산리 능안골 고분군 36호에서는 은제 관꾸미개와 함께 역삼각형 모양의 철제태가 발견되었습니다. 철제태는 관꾸미개를 세워 붙일 수 있는 모자의 심으로 추정되는데요. 36호부는 남녀가 함께 묻힌 무덤으로 동편이 남성, 서편이 여성입니다. 가지가 2개 달린 은제 관꾸미개는 남성 인골 쪽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철제태에는 천이 여러 겹 감겨 있었는데 분석 결과 평직물과 그물로 밝혀졌습니다. 이 은제 관꾸미개와 철제태는 문헌 기록에 나타나 있는 나간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6세기 이후 백제의 지방에 있는 고분은 중심지와 같은 돌박 무덤으로 바뀌어 갑니다. 또한 중앙의 위계에 따라 쓰도록 정해진 은제 관꾸미개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무덤에 부장된 은제 관꾸미개는 지방 세력이 중앙 정치 체제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백제의 관과 관모는 신분을 상징하는 꾸미개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무덤에서 주로 출토됩니다. 금동 관모는 백제의 영역뿐만 아니라 가야와 일본 지역에서도 발견되어 있어 주목됩니다. 금동 관모의 형태는 둥근 고깔 모양으로 모자의 뒷부분에는 대롱 모양의 장식을 달거나 앞 또는 뒷부분에 화려한 장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금동 관모는 금동 신발, 고리 자루칼, 중국 도자기 등과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동으로 만든 관모는 신분을 상징하는 꾸미개입니다. 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의 무덤에서 출토됩니다. 형태는 둥근 고깔 모양으로 모자의 뒷부분에 대롱 모양의 장식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백제가 마한의 세력을 통합해가는 시기에 유적에서 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금제 관꾸미개와 은제 관꾸미개는 관모에 장식하였던 꾸미개로 여기에는 백제의 사회 위계가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금제 관꾸미개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